자, 요런 그 분석을 정성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정성 분석. 그래서 이제 이 정성 분석은 그 현상적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막 숫자로 계산해서 뭐 pH가 얼마다, 뭐 농도가 얼마다 이런 거 말고요. 눈에 뭐 갑자기 막 뿌옇게 침전이 만들어졌네, 뭐 없어졌네, 뭐 기체가 만들어졌네, 뭐 이런 거지. 색깔이 확 변했네,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그런 현상으로 이제 물질의 성격을 어떤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정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통 대한민국 요즘 공교육 과정에서는 정성 분석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요즘은 기계가 하도 발전해 있어가지고요. 이런 정성 분석적 테크닉을 몰라도 뭐 기계로 분석하면 뭐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공교육에서는 잘 안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일제 잔재, 그 일본식 화학 교육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식 화학 교육이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일본 교과서 같은 걸 보면요, 일본 교과서에는 이게 억수로 많이 나와. 왜냐하면 이제 일본 같은 사회는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올해 교과서가 작년, 그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 2차 대전 일어날 때 배웠던 그 방식 그대로 일본은 거의 변함없이 계속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본 교과서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즘은 우리나라 교과서가 매우 이제 미국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미국식이건 일본식이건 뭐 알아두면 좋죠, 그렇죠? 알아두면 좋으니까 뭐 이런 게 이제 뭔가 이제 보자 이런 말이죠. 자, AgNO3. 자, AQ라고 썼으니까 얘는 침전이란 얘기예요,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에 AQ라고 돼 있는 건 다 잘 녹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AgNO3 수용액을 이렇게 이제 그 시험관에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순차적으로 뭔가 착착착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NaCl 수용액을 넣었다가, 그럼 뭐 여기서 뭐 뭔가 사단이 벌어졌겠죠? 그런 상태에서 NH3를 또 넣었다가, 알겠죠? 그럼 또 여기서 뭔가 사단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NH3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예상해 보거나 혹은 설명해 보라는 문제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풀 수 있겠어요? 자, 모든 것을 다 아는 BL 서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뭐 매도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렇다. 뭐 서진 화난 거 아니죠? 아니요. 그냥 웃자고 한 거야. 그래. 좋아요. 자, 서진. 처음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AgCl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반응식으로 쓰자면 요거에다가 요거. 자, 해버리면 바로 그 유명한 이게 만들어지죠. AgCl. 짜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 첫 번째 단계는 저것만 딱 써주면 됩니다. 자, 이때 이런 건 다 뭐예요? 이런 건 다 구경꾼이라는 거 아시겠죠? 구경꾼이고요. 그래서 Na 플러스건 NO3 마이너스건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거의 뭐 100% 녹습니다. 뭐 엄청 잘 녹습니다. 잘 녹고요. 자, 이때 여기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AgCl이 만들어졌는데, 저 AgCl 혹시 색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흰색 침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약간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중학교 때는 앙금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이상의 교과 과정에서는 앙금이란 말 잘 안 쓰고요, 침전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앙금, 침전 같은 말이다. 뭐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 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에 뭐가 생겼을 것이다. AgCl 솔리드가 이렇게 슉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NH3를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NH3를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예요. 바로 AgCl 침전이 만들어졌잖아요. AgCl 침전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여기에 저 NH3가 사실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NH3가 여기서 과량 잔뜩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짜잔 이렇게 돼요. Ag NH3 2 Cl 마이너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때 AgNH3 2의 이온가는? 이 이온가는 바로 1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죠? 왜? 은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은의 산화수가 1가죠. 근데 NH3는 이 자체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뭐예요? 중성이죠? 그러니까 1가 산화수인데 중성이니까 1 플러스 아시겠죠? 아이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얘들처럼 Cl-는 물에 잘 녹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얘는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얘는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얘는 물에 뎁다롱 잘 녹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녀석 이름이 뭐라고 했죠? 차기온 기억나요? 차기온? 차기온 기억납니까? 차기온에서 승우 NH3의 역할은? 그렇지. 박수! 승우 잘했어요. 승우 뭐 기분이 나쁘거나 뭐 그런 거? 그럼. 왜 놀라서 그래요? 놀라서? 친구들이 이렇게 막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막 북돋을 줄 몰랐어요? 그런가? 알겠습니다. 자, 리간드라고 했는데 리간드라고 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렇지. 비공호 전자쌍이 꼭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공호 전자쌍을 보고 우리는 얘가 이제 리간드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리간드가 금속이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설라문에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착이온이네. 이온. 자, 그러면 여기서 명심할 건 이온은 무조건 물에 잘 녹습니다.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닌데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사이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기온은 물에 잘 녹는다. 알겠죠? 자, 차기온 영어로? 너도 영어로 안 써봤네. 차기온 영어로 뭐라고? 바로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기서 NH3가 뭐로 역할을 한다? NH3가 리간드로 역할을 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걸 이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AgNO3 수용액에 NH3AQ를 첨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AgNO3에다가 NaCl 넣어서 AgCl로 바꾼 다음 그 다음 여기다 암모니아를 넣은 거 아니에요? 한 다음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얘를 바로 넣는 실험도 할 수 있겠죠. 그때도 좀 묘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내용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저런 경우도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초반에 NH 수용액이 소량 들어왔을 때 자, 모든 것은 순차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다가 뭐를 부을 때도 이렇게 점점 따라 부어지는 거지 뭐 어떤 물질이 갑자기 뚜시 하고 이게 순간 이동하듯이 붕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놈에다가 얘를 이제 붓는 거잖아. 부으면 처음에 부어 들어갔을 때 그 처음 들어오는 그 초기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소량이라고 쓴 거죠. 알겠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약간 밑에 쓸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반응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지. 오, 됐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요건 이제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수분해냐? 자, 가짜가 무슨 말이죠? 가짜가. 이게 이제 그 뭐냐 더할 가짜라고 했죠. 숫자는 술은 물수. 물이 더해져. 물이 더해져. 알겠어요? 물이 더해져서 OH-로 바뀌었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쪼개진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물을 더해서 쪼갰다. 뭐 이런 말인 거지. 시원 거스 좋아요? 좋았어요. 자,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여기에 있는 NH3는 저 누구냐? 저 서진? BL 뭐예요? BL 소지. 제가 어제 본 거예요. BL 뭐예요? 잠시만. 연기. 그렇지. 박수.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H 플러스를 이렇게 떨어져서 얘가 떨어져 나와 받았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H 플러스 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얘는 그러면 H 플러스를 주는 거니까 그럼 얘는 BL 뭐예요? 산.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염기 반응은 항상 무슨 적? 가역적. 그러면 거꾸로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얘는 BL 뭐야? 얘는 BL 산.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BL 염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산과 염기 사이에 짝. 그리고 산과 염기 사이에 짝.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 암모니아가 물에 들어오면 저렇게 가수분해가 진행이 될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자, AgNO3에 있었던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OH-가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그럼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G OH 이게 마찬가지로 하얀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gCl뿐 아니라 AgOH도 침전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AgNO3에 암모니아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 AgCl처럼 AgOH 침전이 살짝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많이는 아니고 살짝. 아시겠죠? 많이는 아니고 살짝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반에 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후반에 또 어떤 일이 후반에 이제 저 NH3가 과량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AgOH 솔리드가 요 암모니아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아까처럼 Ag NH3 2 플러스 AQ 이렇게 되고 OH 마이너스가 수용액 중으로 떨어져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얘는 누구랑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네? 알겠죠? 그래서 저 암모니아를 집어넣는데 그 암모니아를 여기다 넣었다라는 상황하고요. 여기다 넣었다라는 상황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는 한번 얘를 거쳤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온이면 물에 어떻게 된다고요? 차기온은 물에 무조건 녹아야겠죠? 차기온은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물론 그 차기온도 침전하게 만드는 테크닉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차기온은 물에 잘 녹는 편이다.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뭘까요? 저 뭘까요? 그 다음 제 뭘까요? 시언거스. 그 다음 뭘까요? HCl 형성. HCl이요? CL이랑 HB 어떻게 될까요? 물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아, 물이요? 네. 네. 뭐, 물은 언제나 어디나 있으니까요. 물이 많아지겠네. 물이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질까요? HNO3가 H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 아, 그런가요? 성빈거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2번까지가 요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HNO3를 넣는다라고 생각해야죠. 그쵸?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질산이죠? 질산은 대표적인 무슨 물질이에요? 산 중에서도? 강산이죠. 강산이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지. 세 번째는 AG 자 NH3 2 플러스 자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뎁다 잘 녹는다고 했어요. 뎁다 잘 녹아요. 거기에 구경꾼 이온이 뭐가 있어요? 구경꾼 이온이 여기에 이제 Cl 마이너스가 있죠.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 저기 준다. 여기 줄게요. 누가 더해지냐면 HNO3가 더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냐?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바로 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쓰세요. 쓰세요. 자, 저 반응식의 의미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다시 뭐가 만들어졌다? 다시 침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왜 이게 다시 침전이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다시 침전이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놈 루이스 구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NH3 루이스 구조 그려보세요. 시작. NH3 루이스 구조 그려보세요. 시작. 바로 NH3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그렇지. 자, 스무? 이렇게 뭐가 있는? 비공유 전자쌍. 비공호 전자쌍이 있을 때 이게 뭐라고요? 리간드라고요. 근데 얘가 강산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놈이요. 얘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얘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아까 저기에 해서 여기 비공호 전자쌍에 누가 들러붙겠어요? 수소가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는 질소가 형식 전화가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저기 수구 거스 여기에는 이제 뭐가 없어져요? 비공유 전자쌍 없어지죠.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지니까 얘는 리간드예요, 리간드 못 돼요. 얘는 더 이상 리간드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뭐가 사라졌으니까요?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리간드로 작용을 못하니까 어디서 떨어져 나오겠어요? 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떨어진 은 자리에 누가 냉큼 들러붙겠어요? 얘는 계속 옆에 있었잖아요. 계속 있으니까 들러붙어서 다시 침전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설명해 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와서 쓰세요. 썼죠? 지금 몇 시죠? 지금 12시 10분이요. 어? 10분이요?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금방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요. 거기 12페이지에 그 12페이지 중간쯤 보면
같은 원소가 배이됨에도 불구하고 형성상수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찾았어요? 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찾았습니까?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발이야. 병상 8 곱하기 10의 9승. 그다음 중성수가 4 곱하기 10의 역승. 자, 우선 여러분 킬레이트라는 말의 뜻은 압니까? 자, 잘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질소에 뭐가 있어요? 질소에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이 질소에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이 질소에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킬레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비공유 전자쌍으로 여러 번의 배위 결합이 가능한 리간드, 요거를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NH3는 그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이렇게 이제 배위 결합을 한 거고요. 요거 이제
그 문제에 써 있죠. 얘는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데 이 에틸렌 다이아민은 보시다시피 요렇게 비공호 전하쌍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한 분자가 두 번의 베이 결합을 요 중심 금속이랑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는 1, 2 모두 델타 HR 반응 엔탈피의 변화는 양쪽 모두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약간 실험적 오차 정도? 자, 왜 엔탈피 변화는 크게 없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해리되고 생성되는 결합의 종류가 어때요? 똑같죠? 해리되고 생성되는 결합 종류가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자 여기 지금 H2가 6개 붙어 있죠. 그럼 굳이 안 그려도 이렇게 생긴 데다가 다 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놈도 어떻게 돼요? 산소 4개 떨어지고 질소 4개 붙은 거예요. 산소 4개 떨어지고 질소 4개 붙은 거예요. 맞죠? 그럼 일어나 상황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얘는 두 번째 엔트로피 변화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1번 반응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번 반응은 잘 봐요. 하나, 둘, 셋. 3개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5. 5개 입자가 됩니다. 맞나요? 근데 2번 반응은 하나, 둘, 셋, 넷, 5. 5개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5. 5개 입자가 되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했어요? 저 누구냐? 민수 알겠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입자 개수가 작아지거나 같아지는 것보다 입자 개수가 많아지는 게 무질서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쪽이 무질서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질서도 증가가 더 클 경우 자 지금은 엔탈피 에너지적인 상황은 같아요 달라요? 에너지적으로는 에너지적으로는 같아요. 왜냐하면 엔탈피가 에너지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엔탈피는 일종의 반응 에너지라고요. 에너지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무질서도적으로는 1번이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질서도적으로는 1번이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1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번이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아니 3 그래서 1번 반응이 더 자발적입니다. 1번 반응이 더 자발적이고 그래서 평형상수가 더 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킬레이트가 반응할 때
보통 K가 허용상수가 예상보다 더 커집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킬레이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방학 중 수업은 끝났고요. 이제 학교에 가셔서 아마 이번 시험에 또 주로 뭐가 나올까요? 이번 시험에 우리 주로 이제 반응속도 할 거고요, 그렇죠? 할 거고, 그다음에 에모 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근데 어떤 수업 자료 나오는지 나한테 바로바로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내가 에모 다 외우라고 했죠? 내가 외우라는 거 다 외웠죠? 그 외워야 돼. 에모는 안 외우면 빵점이 알겠죠? 근데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어요.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 차기원도 학교에서 할란가 모르겠는데 뭐 하게 되면 나한테 자료 보여주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이고, 올게요.